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 차들이 멈춰서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비원에게 쫓겨나던 아이 둘이 눈 쌓인 도로로 미끄러졌습니다.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급정거했어요. 끽.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아이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본네트 앞에 넘어져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남자가 아이를 일으키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 덮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와 구걸하던 아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말이에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8살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벌써 8년째였으니까요. 넓은 침실에는 민준의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 비쳤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도 라디오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손잡고 걷는 부부도 보였고 아이 손잡은 아빠도 보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있으십니다. 신약 승인건 발표하실 차례입니다. 알았어. 준비해둬. 민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데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민준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개발한 신약이 식약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민준 혼자 남았어요. 큰 창문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회장님 생신이신데 저녁 약속 잡아드릴까요? 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혼자 있을게.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켰어요. 알림창에는 스팸 문자 몇 개만 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는 한 통도 없었어요.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수백 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퇴근 후 민주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테이블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밖으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을 보게 되었어요. 네 식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이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엄마가 아들의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민주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를 수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또 들렸거든요.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주는 와이퍼를 켰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우산을 나눠 쓰는 연인도 있었고 아이를 업은 아빠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지.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겠지. 하지만 자신이 돌아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민주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불을 켰습니다. 넓은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8번째 생일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옆에서 또 다른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남자아이였어요. 두 아이 모두 헐벗은 차림이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눈보라를 맞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코트를 꺼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왼쪽에만 생기는 보조개까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대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아이가 덧붙였어요. 우리 배고파요. 아저씨 밥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민주는 평소 같았으면 돈을 주고 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처 편의점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음식 코너에서 도시락과 우유를 골랐어요. 계산을 하고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이들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먹을까? 민주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편의점 불빛 아래서 아이들을 보는데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여자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민준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야. 강민준. 여자아이가 화하게 웃었어요. 저는 하늘이고 이 애는 제 동생 별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는 말에 민준의 심장이 또 한 번 쿵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별이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준의 시선이 그 손으로 향했습니다.
별이 왼손 약지를 검지로 문지르고 있었거든요.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벌은 민준도 긴장하면 똑같이 했거든요.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집안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자꾸 별의 손이 눈에 밟혔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하늘이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 꼭 갚을게요. 6살짜리가 하기엔 너무 의젓한 말이었어요. 민주는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놓기 싫었습니다. 너희 집이 어디니? 데려다 줄게.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희 혼자 갈 수 있어요.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민주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을 나섰어요. 민주는 차에 앉아 아이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로 작은 그림자 둘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슴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잡았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자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낯익은 눈매 왼쪽 보조개 그리고 손버릇까지. 민주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별이 왼손 약지를 만지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새벽 4시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한 이름을 찾았어요. 김비서. 20년 넘게 민준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 김비서가 민준의 집으로 왔어요.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은 김비서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아이들을 만났어. 쌍둥이 남매였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 김비서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봐줬으면 해. 부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전부. 김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민준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에 들어가도 집중이 안 됐고 서류를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이들 생각만 났거든요. 특히 하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대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올라와. 10분 후 김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민준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로 갔습니다. 김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원룸 앞에서 찍힌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야간 근무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지친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지우. 8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였습니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시작했어요. 쌍둥이 이름은 하늘이와 별이입니다. 올해 7살이고요. 어머니는 한지우 씨 35살입니다.
민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한지우 씨는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은 주간 보육원에 맡기고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8년 전 지우는 약사였습니다. 깨끗한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지금은 청소와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이들 생년월일을 역산해 보니 회장님과 이혼하기 7개월 전에 잉태된 생명들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내 아이란 말이야? 하지만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준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별하늘. 아이들 이름이 떠올랐어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병원으로 갔습니다. 24시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피가 채워지는 시험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주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커피만 계속 마셨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그냥 돌려보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밤이 되면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8년 전 그날이 자꾸 생각났어요. 8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던 날이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우의 손만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우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지우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냐고 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그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도망친 거였어요. 반년 후 지우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집을 나가던 날 민주는 출장 중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민주는 당장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의사가 놀라 다가왔지만 민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8년 전 내 불임 검사했던 병원 조사해봐. 의사 이름까지 전부. 김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8년 전 병원 조사 결과입니다. 민준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김 비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불임 진단을 내렸던 병원은 3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원장은 불법 도박 빚에 시달리다 해외로 도주했고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해봐. 김 비서가 한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병원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송금 날짜는 회장님 검사받기 이틀 전이었고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송금자는 누구야? 김 비서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미란 이사님 명의 계좌였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이사로 있는 그 여자. 항상 자기 아들 태준이를 부사장으로 앉혀놓고 경영권을 노리던 여자였어요. 민준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벽에 금이 갔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지워버렸거든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은 아이가 없다고 믿었어요. 지우를 불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조작된 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 그날 저녁 민주는 지우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을 걸었어요. 김 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반지하 계단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주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얼굴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8년 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어요.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지우야. 할 말이 있어. 지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 말? 8년 전에 다 했잖아. 씨 없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어머니가. 그래, 당신은 가만히 있었지. 말리지도 않았잖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지우야, 그게 다 조작이었어. 불임은 너가 아니었어. 나도 아니었고. 병원 진단이 가짜였어.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와 병원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하늘이랑 별이 내 아이 맞지? 내 핏줄 맞잖아. 지우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따기가 민준의 뺨을 후려쳤어요. 건조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피하지 않았어요.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지우 씨 집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호팀에서 발견했는데 장미란 이사님 측근들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장 차 빼.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어요. 과속 카메라가 번쩍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지훈의 집 골목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와 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모퉁이를 돌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싫어요, 놔주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놔. 남자들이 돌아보았어요. 민준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은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 남자의 턱을 가격했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민준의 옆구리를 찼어요.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상황을 본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애들 손 떼. 남자들이 멈칫했어요. 그 틈을 타 민준이 하늘이와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민준의 품에서 울었어요. 남자들이 물러났습니다. 승합차에 올라타 도망쳤어요. 민준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때 하늘이의 몸이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민준이 하늘이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하늘아, 어디 아파?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지우가 황급히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병원 가야 돼. 민준이 차 키를 꺼냈어요. 내 차로 가자. 세 사람은 하늘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지우가 하늘이를 안고 있었어요. 별이가 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하늘이를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어요. 민준과 지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이리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지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민준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당장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따로 불렀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놀랍게도 100% 일치합니다. 아버님, 골수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당장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문제죠? 의사가 다른 차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했는데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으시더군요. 부정맥도 심하고요.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골수 채취는 전신 마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상태로는 마취 시 심정지가 올 확률이 85%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대에 올라가시면 살아서 내려오기 힘듭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85%, 거의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이 수술은 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그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고모 장미란이었습니다. 민주 나왔구나. 장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준이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장미란이 서류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해외 입양 동의서였어요. 그 아이들 해외로 보내는 게 좋겠다. 내 앞날을 위해서 말이야.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장미란이 만년필을 꺼냈어요. 서명해. 8년 전처럼 조용히 처리하자. 민준이 서류를 집어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8년 전에도 고모가 꾸민 일이었군요. 가짜 진단서 돈으로 산 거. 장미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민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장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때문이지. 내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이 회사는 내 아들 태준이가 물려받아야 해.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짓입니다. 장미란이 코웃음 쳤습니다. 미친 짓? 8년 동안 잘만 속아 넘어갔잖아. 민준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장미란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 살리려고 내가 죽을 셈이지? 어리석은 놈. 문이 닫혔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의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결정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수술은 내일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지우가 서 있었어요. 의사한테 다 들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딸 살리자고 당신까지 죽으면 우리 별이는? 나는?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나 38년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근데 하늘이는 겨우 7살이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8년 동안 혼자 키웠어. 아빠 없이도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살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우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하늘이가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유리에 손을 댔어요. 하늘아, 아빠가 곧 너 구해줄게. 약속해.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 지우와 별이가 와 있었습니다. 별이가 민준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아빠 가지 마.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아, 아빠 금방 올게. 언니 데리고 올게. 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일어서자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꼭 살아서 나와. 약속해. 민준이 지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약속할게. 그리고 수술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수술실은 차가웠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넷, 다섯. 그때 삐삐삐 심장 박동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심정지입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200줄. 샷. 민준의 가슴에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평평한 선을 그렸어요. 반응 없습니다. 300줄로 올려. 샷. 또다시 전기 충격.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지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 조용한 골목에 작은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바이오 약국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민준이 처방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약을 조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늘이와 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우리 왔어. 민준이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내일도 집에 있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아빠는 이제 매일 집에 있어. 저녁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38년을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이었습니다.